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 조건 중에서 소득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득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인원수를 판정을 해서 그 인원당 150만 원씩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가공제 사유가 되면 또한 추가공제 금액을 적용을 받고요.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위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또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것인데요.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동거 조건, 그 다음에 연령 조건, 그 다음에 소득 조건,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춰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 조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거주 조건, 연령 조건, 그 다음에 소득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직계 존속이죠. 그 다음에 자녀, 직계 비속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거주 조건은 대상자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연령 조건도 역시 대상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일 것 하는 동일한 소득 조건을 갖춰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 소득 조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조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총급여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그래서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이런 금액의 합계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즉 원천징수를 하기 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500만 원을 판정할 때 일용 근로소득, 즉 예를 들어서 시간당 혹은 일당으로 받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받는 급여, 이것은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급여는 500만 원을 판정할 때 포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이런 것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역시 500만 원을 판정할 때 포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밑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소득 합쳐서 1년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각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별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혹은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판정할 때 포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자 그런 사람의 경우는 매출액에서 사업경비를 뺀 금액, 이 금액을 100만 원 넘는지 판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이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100만 원 넘는지를 판정을 하고요. 1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주택을 월세로 빌려주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간 2천만 원까지의 주택임대소득 월세 받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2천만 원을 넘을 때 그때는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번부터 7번까지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또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을 100만 원에 합칠 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100만 원 판정할 때 합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33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그게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의 경우는 연간 받는 총 연금 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516만 원을 판정할 때 공적연금을 받는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과세 제외되는 금액이 있고요. 과세 포함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때 116만 원을 판정할 때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빼고 과세 대상 소득만 가지고 516만 원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과세 대상인 공적연금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개인이 계산할 수는 없고요. 각종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과세 대상인 되는 연금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족연금을 받거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금 받는 거, 이 금액들은 전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기관에 가입을 해서 개인적으로 받는 사적연금, 이 금액은 연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고요. 1,500만 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요. 퇴직금으로 받은 거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100만 원을 판정할 때 합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팔았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그때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뺀 금액, 그것이 양도소득인데 그 금액을 100만 원을 판정할 때 포함을 해야 되고요. 이때 1세대 1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100만 원 판정할 때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기타 소득은요. 예를 들어서 강연료 같은 것이 기타 소득인데 총 기타 소득 받은 금액에서 법정 필요 경비를 뺀 금액, 그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는요. 강연료는 법정 필요 경비가 60%입니다. 그럼 40%가 소득 금액이 되는데 만약에 연 75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40%를 곱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강연료, 기타 소득이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해서 100만 원 계산할 때 포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득 판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